지금 100원도 없죠. 자, 학생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은 화학에서 2020년 마지막 너희들 수업이네. 내년에 어른 돼서 1살 나이 드시고 오십시오. 우리 성숙된 모습을 보자. 난 성숙될 게 없고 너는 성숙이 될 거야. 돼야 되고. 자, 화학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어디서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다쳤어. 아파. 근데 시계를 찼는데 저거 콕 찔러. 그런 거 있지. 이렇게 아파? 아파? 뭐 이런 거. 박시영 같은 느낌 있지. 그런 느낌. 자, 화학에서 이제 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써먹는데 베이직이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좀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적 성질. 주기적 성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에 기본적으로 이제 앞부분은 좀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기율표 정도는 우리가 모르진 않을 거야. 주기율표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주기율표는 반드시 족과 주기라는 개념이 같이 언급을 재생이 뭐 정신 똑바로 쓰라 또 공부하는 척하면 고개 숙이지 말고 너희들 잘 모르지. 니네들 좀 사근 거. 너희들 작년에 올 초에 왔을 때는 진짜 애띄어 보였거든. 근데 지금은 약간 물론 아직도 어리지만 약간 애늙으니? 그렇게 좀 사겄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 시연이 초반에 왔을 때는 이제 진짜 초등학생 같아 보였어. 초등학생이긴 했지만 지금은 능글능글 맞아가지고 뭐요? 개기다가 내가 화내면 쓱 빠지는 게 보여. 예전에는 초딩 때는 그런 거 없잖아. 어쩔 건데요 들이봤잖아. 근데 이 새끼 능글능글 맞아가지고. 그다음에 제이슨이도 쟤도 능글능글 맞아. 표정 변화도 별로 없어. 사이코패스. 요 사이코패스가 왜 나? 이반은 그냥 애자반이야. 애자반. 장애자. 자, 주기율표를 보십시다. 아무 말도 하지만 너 눈빛에서 말대꾸하는 게 느껴져. 야 잠깐만 갑자기 거기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방학 동안 학원 스킬을 좀 써주세요. 종이에다 종이 좀 주세요. 자, 주기율표에서 요거 키워드만 먼저 잡고 가도록 할게. 여기서 이제 주기와 조기 나오는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연관 검색어처럼 주기와 조기 나오면요 반드시 조기라는 개념과 주기라는 개념이 반드시 함께 언급이 되어 주셔야 돼요. 아 맞다 라고 해도 안 돼. 무조건 조건 반사처럼 튀어나와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버전업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반응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요. 반응성.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볼게. 반응성이라는 말은 반응이라는 말은 조금 더 편하게 하면 변화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은 정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 정도, 변화되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여러 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다른 펜을 살짝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금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금속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알겠지만 금속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혹시 뭐 틀려도 괜찮아. 뭐 요밖에 더 하겠어요? 자, 금속하면 떠오르는 단어. 그치. 양이온. 이 양이온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치. 전자를 잃어야겠죠. 자, 이제부터 우린 전자를 잃어버려요 라는 말보다는 배운 사람답게 같은 뜻으로는 얘는 산화 반응을 해요 라는 말로 이제부터 산화 반응 그러면 전자 잃어버렸다는 뜻이야. 그래서 잃어버려졌어. 그래서 무슨 상태를 만족시켰어? 옥텟 규칙을 만족시켰어. 그렇게 된 아이를 다 썼어요? 지금 6시에 수업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몇 시에 끝나? 오늘 10시. 10시에 끝나? 그럼 내가 중간에 물투, 화투 언제 수업할 건지 내가 정해줄게요. 오늘 학원 가 얼른 수업 가. 자, 물투, 화투 수업하면 재밌는데.
자, 이렇게 되고 비금속성인 경우는 전자를 얻지한다. 전자를 얻습니다. 전자를 얻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다른 말로는 환원 반응을 합니다. 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를 내가 주기율 표상의 족과 주기를 1번, 그 다음에 반응성을 2번, 그 다음에 금속성, 비금속성을 3번이라고 했을 때 이 세 개 1, 2, 3이 묶여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뿐만 아니라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거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부터 여기 있는 걸 다 끌고 들어올 거야. 첫 번째, 금속성. 이라는 말은 전자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그냥 듣기만 해. 알고 있진 않아도 돼. 그러면 중심에는 누가 존재해? 원자 핵이 존재할 거고 주변에는 누가 존재하게 돼? 전자가 주변에 있을 거고 중심에는 원자 핵이 존재하겠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적인 성질을 띠고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으니까 이 둘은 서로 어떤 힘이 발생해야 돼? 서로 끌어당기는 힘, 즉 정전, 기적, 인력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유 불문하고 얘는 전자를 잃어버릴 거야. 이유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자를 잃어버림을 통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얘의 전제 조건은 일단 전자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이유 불문에 일단 잃어버릴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응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잃어버리는 정도라는 뜻. 자, 써볼게요.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을 달리하면 전자를 잃는 정도를 얘기해. 그러면 이제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모양새가 잃어버리는 정도, 그거랑 정전기적 인력,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끌고서 연결시켜 볼게. 여기 봐야지, 어디 봐? 여기 봐야지. 그러면 여기서 인력이 어때야 돼?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그쵸? 작을수록 그만큼 금속성은 어떻게 될까? 잃어버리는 정도는 커지겠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아야 전자가 잘 튀어나갈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가보자. 이제 1번의 내용을 끌고 들어와 볼게. 어떻게 하면 전자 인력이 작아질까? 자, 여기서 이제 인력이 작을 조건을 생각해보자. 근데 사실 다 아는 거야. 어려운 건 없어. 첫 번째를 볼게요. 그 핵하고 전자 사이의 거리가 어떠면 좋을까? 클수록 원자핵과 전자 사이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만큼 인력은 작아지는 거잖아. 그쵸? 인력이 작아져.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어질까? 금속성이 잃어버리는 정도는 증가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는 있는데 여기는 핵의 전하량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핵 전하량이 작을수록 그만큼 전자를 당기는 힘은 어떻게 될까?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금속성은 잃어버리는 정도는 커지지 않을까?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됐지? 들으니까 이해는 되지? 자, 이걸 이어가 볼게.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은 이 핵과 전자 사이,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수소의 전자 배치, 오비탈이나 수소 전자 배치를 알게 되면 전자 배치 들어는 본 적 있을 거야. 이거 모르는 거 하는 거 아니니까. 배치 같은 말로는 껍질이라는 말을 쓰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원자핵이 있으면 여기 껍질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이렇게 껍질로 그려지잖아. 그러면 이걸 이대로 끌고 들어와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그만큼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는 점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네. 똑같은 뜻인데 어휘를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껍질 수가 증가할수록 금속성은 커져. 근데 여기서 이제 주기와 족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껍질 수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기억나? 족하고 관련된 개념이에요? 주기랑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렇지. 바로 얘가 주기가 증가해. 주기가 증가한다는 것은 1주기야. 껍질이 하나야. 2주기 원소네. 껍질을 2개 갖고 있네. 3주기 원소예요. 껍질을 3개 갖고 있네. 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얘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 보기 4번 이런 식으로 내어주는 거지. 그러면 이런 말뜻을 당장 이 어휘는 외우지 않더라도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면 물론 주관식이나 서술형일 때는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쓸 수 있지만 객관식일 때는 어차피 보기 중에 나와 있잖아. 어휘들은. 그래서 어휘들을 이해하면서 가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지. 그거를 좀 더 스피드하고 안정적으로 혼란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워놓으면 빨라지니까.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핵 전하량이 작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핵 전하량이 작아진다 라는 걸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조금 신경 쓰는 게 여기서 핵 전하량이 작아진다라는 것은 일단 같은 껍질, 같은 주기, 같은 주기가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핵 전하량이 크다, 작다라는 말을 하려면 같은 주기에서만 얘기해야 돼. 항상 전제 조건이야. 시연이가 키가 커. 말하면 그치? 우리 반에서는 시연이가 제일 큰 거 같아. 그치? 175 넘어? 네. 그러면 제일 큰 거 맞아. 시안. 나보다 커. 인정해. 근데 농구부나 배구부에 갔어. 거기에 시연이가 서 있어. 뭐 된 거니? 근데 농구 좀 작대. 배구부들이 좀 작던데요. 배구부들이 작다고? 제 학교 배구부. 너희는 중학생 배구부니까 작겠지. 그래도 걔네들이 그렇게 작은 애들이 배구나 농구하지 않나? 보통 키 큰. 근데 저희 배구부 그 전국대회에서 우승해요. 농구하는 작은 애들이 더 많아요. 이제 여기서 문제. 작다, 농구에서 작다, 크다의 기준이 뭐야? 백년수 네, 저보다 작은. 남들 그냥 그래. 팀 전제 조건을 좀 바꿀게. 대학부, 농구부, 대학부, 배구부. 그럼 전제 조건을 깔았어. 거기에 시연이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요. 그냥 그러니까 조건을 달면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할 때 내가 이 문과들보다 이 문과들하고 대화할 때 좀 힘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조건을 살짝 무시하고 주어를 빼놓고는 그 다음 걸 얘기해. 그럼 서로 대화가 농구부나 배구는 크지 않아? 라고 했는데 작던데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야. 저희 학교 지금 그래서 내 조건을 바꿨잖아. 키 배구부에 키 180 이상인 2학년이 없어요. 2학년 애가 없다고? 2학년. 2학년? 네, 저희 학년이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뭔 소리야? 키가 작아요. 키가 크다는 거 작다는 거야? 180이 다 이하예요. 180 넘는 애. 잠깐만. 너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조건을 깔았잖아. 180 이하. 대학생들 기준. 그러면 크다 작다는 건 무조건 크다 뭐 작다 이렇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크다 작다가 나와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여기서도 무조건 핵 전하량이 작다라고만 덤비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대화할 때 지금은 별로 이렇게 너희들끼리 대화하는 게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뭐 대학생이 되던 사회에 가던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회사를 가던 대화할 때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혹시 너희랑 나가 대화가 잘 되는 편은 아니잖아. 내가 그냥 들어주는 거지. 근데 너희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너희가 직장을 갔을 때 월급 주는 사람이 너희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을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을까? 많은 사람이. 이겠죠?
그리고 너희들의 실력이나 고가 점수라든지 너희들을 인정하는 건 나이 좀 더 연장자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일은 잘하는데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럼 너 같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니? 일 잘하잖아. 소통이 안 되는데? 그냥 냅두죠. 말을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그 당근 상담 하고 싶으시다면 근데 언제 7시 전에만 와주시면 7시 전에 네. 자 그럼 재승아 네가 직장 상사인데 부하 직원이 일은 잘하는데 너랑 대화가 안 돼. 무슨 말하면 뭐요? 아 그런 틱톡인가 인스타에 그거 있지 않냐? 귀때기? 아 그거 에어팟. 기억나지? 보면서 그 귀때기가 어떻게 느껴져? 너 같은 직장 상사면 걔네들 같이 일하고 싶니? 근데 그냥 가만히 냅둘 것 같긴 해요. 제가. 네가 팀장이야. 그럼 위에서 내 팀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와. 그러면 어느 기간 안에 뭔가를 프로젝트를 짜내야 돼. 근데 서로 각자 맡은 파트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그대가 이쪽을 해주고 이건 그대가 해주고 근데 네가 팀장이면 이걸 통솔해야 되는데 네?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그냥 개패버려야죠. 지금 내가 그 마음이라고. 내가 너를 보면서 재승이를 보면서 시험을 보면서 그 마음이라고. 알아줘서 고맙네. 자, 하던 얘기를 할게요. 같은 주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족이 작을수록 자, 요걸 조금 더 보기 좋게 가볼게. 어떻게? 여기서 껍질 수가 증가, 주기가 증가한다는 말은 주기율표상에서 어디로 간다는 뜻일까? 아래로 간다는 뜻이겠죠? 1주기, 2주기, 3주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로줄이니까 여기까지죠? 자, 같은 주기에서 족이 작아진다는 건 여기서 어떻게? 일단 가로줄은 고정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족이 작다는 건 1, 2, 3, 4 이렇게 가니까 어디로 가야 돼? 주기율표상에서 왼쪽으로 가야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살짝 묶어보자. 그러면 인력이 작을 조건은 주기율표상에서 어디로 갈수록 왼쪽 아래로 갈수록 왼쪽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 인력이 작아진다는 거야. 즉 이 말의 뜻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는 그 원자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거리를 내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할게.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될수록 커질 조건이에요. 왼쪽 아래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간다는 건 족이 작아진다는 뜻이고요. 아래로 간다는 건 주기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인력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지니까 전자를 어떻게 된다? 잘 잃어서 금속성은 어찌 되어진다? 증가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것만 한번 이해를 해주면 물론 이해를 하기 위해선 이해한 다음에 외워도 되고 외운 다음에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비금속성은 이거의 어떤 형태야? 정반대지. 얻어야 되잖아. 얻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인력이 세야겠지. 인력이 세려면 어디로 가야 돼?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로 가야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요.